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4월 10일인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통해 파헤쳐볼 핵심 테마는 바로 데이터와 자본의 흐름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자님. 오늘 가져오신 기사들이 겉보기엔 다 좀 떨어져 있는 뉴스 같지만 사실 결국은 그 돈과 정보가 현재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룰 주제 라인업이 꽤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고객 데이터를 잃어서 치명타를 입은 롯데카드 사태부터 4대 금융지주들의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신기술 금융시장 부활의 소상공인 대출 협신까지 오늘 한번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롯데카드 영업정지 사태부터 짚어볼까요? 금감원에서 무려 4.5개월의 무거운 영업정지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와, 4.5개월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센 징계 아닌가요? 작년에 297만 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곳은 예전에도 크게 전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독자님들도 아마 뚜렷하게 기억하실 텐데 2014년에 무려 2,600만 건이라는 역대급 정보 유출 사태를 냈던 곳이거든요. 그때 진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나이스 신용평가 분석을 보니까 과거 그 위반 전력 때문에 처벌 수위가 무려 50%나 가중됐다고 하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안 거친 셈이네요, 진짜. 근데 당장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떤 타격이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규 회원 모집은 당연히 안 되고 카드사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카드론 대출 영업까지 싹 다 막힙니다. 헐, 카드론이 안 되면 기존 고객들도 막 이탈할 우려가 크겠는데요. 엄청 크죠. 실제로 그 2014년 사태 때도 고객이 10%나 되고 이탈했었거든요. 큰 대목이죠. 다른 카드사들, 그러니까 KB국민카드는 전체 IT 예산 중에 정보보호 비중이 14.9%고 현대카드는 10.2%인데 롯데카드는 작년에 고작 9%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게 5년 전 대비해서 5.2%포인트나 오히려 확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니 데이터가 생명인 카드사가 도대체 왜 보안 예산을 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모순을 이해하시려면 롯데카드의 현재 최대 주주가 누군지, 즉 지배구조를 좀 보셔야 합니다. 지금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주인인데 매각 작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 사모펀드니까 결국 기업 가치를 쫙 올려서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게 목적이군요. 정확합니다. 매각을 앞두고 재무제표를 예쁘게 포장하려면 당장 눈에 띄는 비용, 그러니까 보안처럼 당장 수익 안 나는 비용을 깎아서 단기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와, 당장 비용 좀 아끼려다가 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뇌관을 건드린 거네요. 그럼 지금 매각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성 적신호 켜졌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이미 40%나 급감한 상태인데 지금 신용등급 AA-마저 하락할 위기거든요. 매각가 하락은 기본이고 매각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데이터 하나 못 지킨 대가가 기업 매각 생태계까지 마비시키다니 참 혹독하네요. 반면에 롯데카드처럼 고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금융권인데도 완전히 한박 웃음을 짓는 곳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거대한 자본이 몰리는 4대 금융주주들인데요. 지금 아주 대조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면서요? 네, KB,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대 지주 합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 증가해서 한 5조 2,300억 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와, 1분기에만 5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작년 2025년에 10개 금융지주 전체 순이익이 26조 7천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였는데 그 무서운 상승 기류가 올해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자님, 여기서 독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계대출 교재가 엄청 빡빡하잖아요. 은행들이 대출을 마음껏 못 내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자이익이 늘어난 거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게 겉보기엔 좀 모순 같죠? 근데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순이자 마진, 즉 님 개선에 있습니다. 아, 대출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는 막혀 있어도 마진율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출 성장률 자체는 1% 안팎으로 꽉 정체돼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이 챙기는 마진 두께가 커진 거예요. 1분기에만 님이 0.01에서 0.03%포인트 개선될 걸로 보거든요. 조단이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은행한테는 그 0.01%포인트도 수천억 원의 이익 증가로 직결되니까요. 게다가 요새 증시 호황 덕분에 증권 계열사들이 벌어들이는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까지 크게 늘어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의 양대축을 견인한 겁니다. 기사 보니까 그중에서도 유독 KB금융이 방어주로 꼽히면서 업종 최선호주로 평가받던데요. 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만은 아니고요. 번 돈으로 일평균 자사주 매입을 엄청 꾸준히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아, 번 돈을 주주들한테 확실히 푸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다만 하반기에는 환율 급등 리스크나 대출 성장 둔화 여파가 막 누적될 수 있어서 지금 이 장밋빛 실적 숫자만 보고 마냥 안심하기엔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반기 경제 리스크는 우리 독자님들도 꼭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아까 증시 호환 키워드가 잠깐 나왔는데 이 주식시장이 살아나니까 덩달아 불타오르는 신기술 금융 투자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쪽 벤처 시장 자본 흐름이 진짜 매섭습니다. 작년에 신기술 금융사 신규 투자액이 무려 6조 8,133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와, 전년 대비 28.2%나 급증했다고요? 네, 엄청난 속도죠. 올해는 국민성장펀드 출자까지 막 힘을 보태서 시장 규모가 7조 원을 가뿐히 돌파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요, 기자님. 일반 독자님들은 보통 벤처 투자라고 하면 일반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를 떠올리시잖아요. 이 신기술 금융은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훅훅 크는 건가요? 이게 투자하는 대상이랑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VC가 아직 제품도 제대로 안 나온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면 신기술 금융은 주로 상장, 즉 IPO를 코앞에 둔 중견 벤처기업에 훨씬 큰 뭉칫돈을 베팅합니다. 아, 상장 직전에 큰 자금을 쏴주고 상장할 때 회수하는 시나리오군요.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 분위기를 엄청 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증시가 좋아야 비싸게 상장시키고 엑시트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2016년에 자본금 규제가 20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되면서 확 컸다가 2022년에 잠시 꺾였거든요. 글로벌 금리 막 오르면서 주식시장 안 좋았을 때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가 다시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이쪽으로 뭉칫돈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와, 수조 원이 오가는 거시적인 자본 움직임,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자본 이야기에서 눈을 좀 돌려서 당장 우리 동네의 소상공인 독자님들 피부에 확 와닿을 현실적인 소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대출 심사 혁신 소식이죠.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즉 SCB가 드디어 시범 도입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이 우선 1조 8천억 원 규모로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안정화되면 매년 70만 명한테 10조 5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동네 사장님들 대출받으려면 전체의 한 90% 이상이 아파트 같은 확실한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보증서가 있어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 은행 심사는 오로지 그 딱딱한 금융거래 이력이나 눈에 보이는 담보물만 봤으니까요. 청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는 사실상 대출길이 원천적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고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도 서류에 찍힌 담보가 없으면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질적인 장벽을 네이버 플레이스나 스마트 스토어의 방대한 비금융 데이터, 그리고 AI 분석으로 허물어 보겠다는 겁니다. 비금융 데이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본다는 건가요? 쉽게 예를 들면 단골 손님의 재방문율은 어떤지,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에서 북마크는 얼마나 했는지, 또 긍정적인 리뷰 비율이나 온라인 반품률은 얼마나 낮은지 이런 찐 단골 행동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진정성 있게 단골 모으고 찜하기가 많은 진짜 실력 있는 가게는 번듯한 담보가 없어도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거기다 AI가 우수 등급을 주면 한도만 느는 게 아니라 금리까지 알아서 깎아줍니다. 이자까지 할인해 준다고요? 네, 금융위 추산으로 연간 무려 845억 원에 달하는 금리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분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해요. 와, 금융이력 부족했던 청년 창업자분들한테는 너무 다행이네요. 드디어 은행이 과거의 경직된 서류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서 사장님들의 진짜 잠재력과 미래 성장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혁신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금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카드 제재부터 소상공인 대출 혁신까지 주요 금융주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